안녕하세요. 논문 같이 씁시다의 논문 조교입니다. 13강은 연구 논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논의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논의를 잘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양적 연구는 연구 방법에 연구 설계와 모형 단계에서 에너지를 쏟는다면 질적 연구는 연구 결과에 많은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논의 쓸 때 여러 번 엎어봐서 그런지 양적 연구 결과보다 질적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쓰기가 저는 수월하더라고요. 또한 논의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장이 가장 많이 서술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점, 어려운 점을 포함하여서 논문의 서론의 연구 목적, 필요성의 시사점, 연구 방법, 연구 결과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는 부분이 바로 논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으로 인한 후속 연구, 재원을 서술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정경림 박사님은 논의를 들어가면서 논문의 목적과 연구의 시사점, 연구 방법을 설명하여 논의를 서술하였습니다. 논의를 하기 전에 전반적인 연구 논문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단락입니다. 대략적으로 논의는 연구 목적이 무엇인지,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는지, 연구 문제와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연구 결과에 맞게 첫째, 둘째 이렇게 서술하게 되지요. 논의는 연구 결과 순으로 기술하기도 하지만 유사한 연구 결과가 나타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로 묶어서 논의해도 무관합니다. 학술 논문의 국문 초록 앞부분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적 연구는 연구 결과의 범주와의 소주제, 대주제 이런 등의 내용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연구 결과가 선행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을 경우 논의는 최지용 선생님의 논문 둘째,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기록했다. 서술하여 대인관계 요인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기록했다. 처럼 연구 결과에 중요한 대목을 제시하면서 동일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선행 연구와 함께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아래의 문장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연구 결과에 타당한 근거가 되도록, 즉 연구자의 말이 확실하게 맞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빼박 증거를 제시해 주면 됩니다. 한 단락에 동일한 뜻의 문장을 이렇게 최지웅 선생님처럼 같은 의미이지만 다르게 표현해 주면 좋습니다. 보통 동일한 연구의 경우 본 논문의 연구를 지지한다, 일치한다, 상관성이 높다, 동일한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 뒷받침한다 등으로 다양하게 서술하여서 학술적 연구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연구와 상반된 결과에도 이민 선생님처럼 후속 연구를 제안하여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을 제시하면 됩니다. 또한 상이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가정하여 연구 대상이나 상황, 맥락에 따라서 또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폭력이 줄어든 양상은 학교에 등교하는 기간과 인원 제한 문제, 마스크 착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는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도 유추하다 등등 다양하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선행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할 경우에도 한지영 선생님의 논문과 같이 연구 대상과 외상 사건의 상황적 조건 차이로 인한 결과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간염인과의 비교, 샘플 연구나 대상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외상 사건의 선행 연구를 제시하여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면 연구자의 해석과 가정을 좀 더 힘이 실리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험 연구의 경우는 통제 집단을 완전하게 통제하기란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분적인 일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 연구와 다르게 나타난 연구 결과는 그 나름의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연구자가 연구를 하면서 경험한 상황, 맥락, 사건 등을 다양하게 추론하여서 설명하면 글쓰기가 풍부해집니다. 앞에서 설명한 논의의 내용에 덧붙여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여서 연구 결과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어 서술합니다. 이때 공은선 선생님의 논문처럼 선행 연구나 전문 자료,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 더욱 좋겠지요. 연구의 필요성을 국회 자료와 국제인권단체 실태 자료를 제시해서 휴먼 라이츠 워치의 권고 사항을 고려한다면 교육은 무엇보다 절실한 사항이다라고 서술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문제점, 시사점, 시대적 과제 등을 보완하고 수정할 제도적, 학문적, 실천적, 행정적, 교육적 차원에서 서술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학교 폭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도적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체계가 미흡했거나 아니면 관심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서술하면 됩니다. 특히 연구 중간중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해 두었다가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지원 체계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서술하면 좋습니다. 의의는 연구를 통해 얻어진 효과, 시사점을 제시해 줍니다. 연구의 의의는 안정화 박사님의 논문처럼 별도의 장을 마련해서 작성하기도 하지만 논의 본문 내용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정화 박사님의 논문은 연구 대상의 확대나 현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연구 결과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필요성으로 서술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의 차별화나 선행 연구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욱 발전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거나 또 기존에 없는 혁신적인 새로운 연구를 시도한 경우 연구의 의의로 제시하여 서술하면 됩니다. 연구의 시사점도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효과성을 바탕으로 연구 주제와 관련된 유관 기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주는 장입니다. 논의를 한 다음 학문적, 실천적, 국가적, 사회적, 교육적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밝혀진 시사점을 서술합니다. 보통 다양한 차원에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경우는 서론 본문에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차원에서 제안하겠다. 음, 그래서 연구 목적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서술로 본문 내용을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는데 뜬금없이 제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논의가 변경되면 서론도 이론적 배경도 연구 방법도 수정하여 논문의 내용 앞뒤가 척척 들어맞게 기술해야 됩니다. 당연히 논의는 도출된 연구 결과에 그 바탕을 둡니다. 예컨대 선행 연구와 상이한 연구 결과나 새로운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이에 맞게 서론이나 이론적 배경 등을 수정, 보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이현미 박사님의 논문으로 연구의 한계점으로 인한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완벽한 연구는 있을 수 없기에 연구의 한계점은 모든 논문에 있기 마련이며 더욱 발전된 논문을 위한 후속 연구를 위한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연구 대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대상도 마찬가지, 범위도 방법도 그렇기 때문에 연구 대상, 범위, 방법과 전술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구 결과가 상이하거나 부분 일치일 경우 후속 연구를 제안하기도 하고 이 외에도 연구를 하다 보니 변이를 하나 더 투입했더라면 아니면 통제 집단을 이렇게 좀 더 했더라면
질문을 다르게 했더라면 이렇게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욱 발전된 논문을 작성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논문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연구 주제의 아이디어를 얻는 장으로 또 새로운 논문이 재창출되는 기회의 장으로 소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논의는 마무리됩니다. 이제 정상이 눈앞에 보입니다. 긴 호흡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최고입니다. 논문이야 뭐 보셨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완벽한 논문은 없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모든 길을 섭렵할 수 없듯이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문에 관해서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논문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논문 조교가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